그 다음에 한국을 이미 덮쳐버렸던 그 피크아웃 코리아의 일기가 심화되는 모습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피크아웃 코리아의 모습, 지방 소멸과 수도권 강세가 이제 형성되는 이런 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이미 한국 수도권 주택 가격은 PIR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주거비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이는 결국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만이 저출산의 그 원인은 아니지만 수도권 과잉 과밀과 복잡한 도시 구조는 시간 부족과 돈 부족, 높은 주택 가격을 만들어내면서 저출산을 통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돈의 이민이 수도권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또 돈의 이민을 해외로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크아웃 코리아는 느리지만 확실히 올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좀 긴급하게 좀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미 피크아웃 코리아 1단계가 도래했고, 그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매경에서 이제 어저께 기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 집값 밀어올렸다. 고향을 사랑하지만 똘똘한 채는 강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방에서의 그 서울 부동산 시장 원정 매수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사실 지방에서 서울 주택을 매수하는 거는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뭐 새로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사를 좀 더 보시면은 생생한 소위 투자 이민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사인데, 올해 초 광주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광주 아파트 정리하고 서울 동작 아파트를 전세 끼고 샀다. 제 고향을 아끼지만 지방 인구 유출이 너무 심각하다. 전세 살기는 불편하지만 부동산은 앞으로 서울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서 고향 광주에서는 전세를 살고 투자는 서울 부동산을 전세 끼고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인구 소멸 직격탄을 맞은 지방 사람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반으로 저출생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그런 지방에서 부동산 심리가 매우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투자 수요가 향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나 뭐 취득세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부동산 규제가 또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투자 이민을 하듯이 이제 투자 수요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매경에서는 그 자료를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용을 자료로 실었거든요. 보시면은 14년, 15년에는 16에서 18%, 2016년에는 17%, 그래서 20% 미만이던 외지 아파트 비율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후로 19%, 20%, 21%, 22%, 2021년에 잠깐 내렸다가 22, 23년에 22%, 24.1%, 작년에 지금 24.6%고 전체 거래의 4분의 1이 서울의 경우에는 외지의 매수 비중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2016년부터가 우리나라 수도권화로 불리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집중됐던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피크아웃 코리아 1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1기 시작부터 나타났던 지방 부동산 외면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강세 현장이 잠깐 2022년이 있었기 때문에 약세장을 경험하면서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공고히 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실거래 지수도 보면은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는 유난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 부산, 대구 같은 이런 지방 지역에서는 전세조차도 전국 지수로 전국 8% 정도 오르고 수도권은 전세 10% 정도 오르고 있는 형국에서조차도 이런 지방의 전세 가격은 또 약세로 전환하거나 하락세가 유지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주택 수요도 빠지고 투자 수요도 빠지고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과정에서 임차 수요도 빠지면서 임차료가 약세 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화라는 그런 현상은 피크아웃 코리아의 이제 1기 모습인데, 그게 강화되는 과정에서 서울로 매매 강세, 전세 강세, 여기다 이제 다른 것까지 얹혀지니까 초강세로 가는 전세 시세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주택가격 공식을 유튜브에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책으로도 이제 냈었는데, 주택가격 공식이라고 해서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가격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는 방식인데요. 주택가격은 월세를 금리로 나누고 이게 전세가격이고요. 그래서 전세에다가
그냥 멀티플 몇 배다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월세는 결국에는 성장률하고 주택 임대차 수급 요인으로 결정이 되고요. 금리는 기준금리하고 시장 수익률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수급 여건하고 매크로 요건이 전세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멀티플은 그 도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리고 재건축 관련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걸로 멀티플을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재건축 관련 공사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노후 주택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신축 주택들은 임차료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는 만큼 매매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피카오 코리아 1기의 전체적인 양상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현재 멀티플이 오히려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계속 인구 유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방은 굉장히 빠른 인구 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의 멀티플은 내려가고 수도권 멀티플은 짱짱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전세 올라가는 만큼 아파트 매매 가격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평균적으로 전세의 2배 가격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 전세 5억 주택이 2배니까 매매가 1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세가 5천만 원 오르면은 5억 5천만 원 전세가 된다면은 매매는 곱하기 2를 해서 10억에서 11억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세가 5천만 원 오르면은 매매가가 전세의 1.6배 정도이기 때문에 5천 오르면 매매가 8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현재 전세가 2천 빠지고 있거든요. 2천 빠지면은 매매가는 약 2,6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를 일각에서는 양극화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양극화는 같은 시장 안에서의 그걸 말하는 거고요. 사실은 지방 소멸되는 수준의 멀티플 하락, 그리고 이쪽에서는 오히려 더 짱짱한 그런 멀티플 속에서 임차료 강세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6대4의 비중인데, 비아파트 쪽이 월세화가 되면서 빌라포비아 현상이 있었고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거가 아파트 전세가를 또 밀어올리게 되면서 전세가가 초과 상승했고요. 그래서 전세 시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매매 시세가 올라간 지역이 수도권에서 핵심지로 갈수록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진격의 거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거인의 습격으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맨 가운데 월 시나, 그 다음에 제 2성이 월 로제, 그 다음 맨 끝성을 월 마리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인의 침략을 세 가지 성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그 진격의 거인에서 그래서 월 로제는 침략이 안 되는 그런 성으로 초반에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월 마리아는 이제 거인으로부터 함락이 되었었고요. 근데 마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이지 1, 피카오 코리아 페이지 1 상황일 때는 마치 월 로제의 그런 성이어가지고 마치 공고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페이지 1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으로 계속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인구 집중 더 일어나고 멀티플 짱짱하고 임차료 오르고 매매가 오르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크아웃이라는 거인이 시장을 덮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국 월 로제도 함락이 되죠. 거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안에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거인이 찾아와 가지고 다른 나라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장기적이긴 하지만은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거를 수도권 좋아지고 지방 나빠지니까 그거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방이 나빠지는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도시 기능의 부족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부족이든 교육 부족이든 이런 거에서부터 발생하고 있으니까 정부 부처나 이런 데에서는 잃어버린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형태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돈의 이민이 수도권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또 돈의 이민을 해외로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경 기사를 좀 더 이어서 가보면은요,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이랑 인구 감소로 현재 비관론이 굉장히 팽배하다. 광주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투자한 최모 씨는 이번에 집을 팔 때 광주를 팔아서 서울에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집 팔 때 매수자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가격을 진짜 많이 내려서 팔았다.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이 매수자가 너무 없게 수요가 얇아졌기 때문에
피크아웃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거주하면서 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이모 씨한테도 물어봤더니 부산은 젊은 사람들 유출이 너무 빨라서 심각성을 너무 많이 느낀다. 인구 300만이라고 깨지면은 지하철 운영도 안 될까봐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오사카 시도 인구 270만 명으로 부산이랑 비슷하거든요. 물론 오사카 부는 한 9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긴 하지만은 그 270만 명 정도 되는 도시가 이렇게 인구 유출이 너무 빨라가지고 도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뭐 울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 긴장감을 가지지 않고 대책들이 나오지 않은 정치권을 볼 때마다 제가 요즘은 소위 정치 혐오가 조금 생긴 거고요. 부산에서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서울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면서 인서울로 투자 이민을 서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방을 살리려고 세컨홈 정책을 냈는데요. 세제만 깎아주는 거가 대책이 될 수는 없겠죠. 이제 피크아웃 코리아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덮었는데 세제를 혜택을 깎아준다고 한다면 지방에 계신 분들조차도 지방을 떠나서 서울에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정책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출산율 감소는 서울이 0.5명으로 최저인데요. 소멸은 출산율이 1명대로 높은 지방이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산율의 이슈가 아니라 도시기능 망실에 의한 도시의 공동화가 그 피크아웃 코리아의 그 한 컨셉이고요. 그래서 일자리라는 기능, 의료라는 기능, 교육이라는 기능,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라는 기능, 의료시설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도시 기능들, 이런 도시 기능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질 때는 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도시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동화, 공실화 현상을 도시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은 그럼 현재 서울도 무슨 기능이 없는지는 예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도 출산과 육아, 보육 기능이 부족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들이 20대 때 서울로 오기 때문에 인구가 성인 인구 기준으로 많지만 밑에서부터는 도시 기능들이 망실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인식을 못하고 계시다가 도시 기능 미비로 인해서 특정 지역의 거주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사건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현재 지방 소멸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수도권 안에서도 부분 반복될 수 있는 것이 피크아웃 코리아의 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산율만의 이슈가 아니라 인구 이동을 포함한 사회적인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 책에는 이런 내용도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 피크아웃 코리아 일기는 수도권 이민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엄청난 인구 유입이 있었고요. 반대로 지방에서는 상당한 인구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수도권이 흡수하면서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된 거군요. 연령대로 보면은 20대 때는 전부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방을 전부 떠나서 지방 보시면은 강원, 광주, 울산, 대구, 제주, 경북, 전북, 전남, 경남 전부 빠져나와서 일단 다 서울로 왔다가요. 20대 때 30대가 되면 거짓말처럼 서울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보육 기능이 부족하고 주거 기능도 주거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가성비 떨어진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0대부터는 빠져나가게 돼서 인천, 세종, 충남, 경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4050에서도 서울, 대전을 탈출하게 되고요. 서울은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탈출하게 되고 충남, 인천, 전남, 충북, 강원, 전북, 경북, 제주, 경기 지역으로 이제 유입이 되게 되거든요. 60세 이상 역시 서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서울은 고령자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6차선이 넘는 그런 넓은 광폭 차선을 갖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길 건너기가 쉽지 않고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구 유출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도시 기능들이 크게 보면은 결국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잉 집중이라는 그런 1차적인 현상이 있지만은 결국 그것도 지방과 수도권이라고 보시기보다는 도시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회에 제공해야 되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택이 아무리 멀쩡하게 서 있다 하더라도 그 도시가 공동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목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일어나는 것을 저는 피크아웃 코리아 페이지 2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페이지 1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매매주택 가격 올라가고 전세 가격 강세고 뭐 GDP 성장률 플러스로 나오고 뭐 지방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뭐 I don't care라고 생각하면서 짱짱하고 괜찮은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권의 월 로제 안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페이지 2라는 진격의 거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전세랑 매매는 늘 정상관이었고요. 전세는 대출금리 의대를 통해 가지고 부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사고는 사기로 취급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허그의 전세 사기 순손실은 재정으로 보조를 하고, 부동산 시장은 전세 임차료 강세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정책을 쓸 수 있고, 결국은 매크로에서 완화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연착륙을 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현 정부가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시장이 2분기나 하반기에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현재는 약세나 하락세 전환을 도저히 용인하지 않을 그런 많은 전세가 부양 정책과, 그 다음에 한국을 이미 덮쳐버렸던 그 피카오 코리아의 일기가 심화되는 모습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피카오 코리아의 모습, 지방 소멸과 수도권 강세가 이제 형성되는 이런 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이미 한국 수도권 주택 가격은 PIR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주거비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이는 결국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만이 저출산의 그 원인은 아니지만, 수도권 과잉 과밀과 복잡한 도시 구조는 시간 부족과 돈 부족, 높은 주택 가격을 만들어내면서 저출산을 통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카오 코리아는 느리지만 확실히 올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막아야 되는데, 일단 개인들은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는 여러 전략들을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피카오 코리아 일기가 왔다는 이런 제 생각이고요. 하반기에도 전세가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매매가는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근데 현재는 전세가가 시장금리 내려가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빌라 포비아까지 만들어내면서 전세 초과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는 임차료 안정화 대책이라든가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연말에 있을 서울의 공급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전세가 강세 요인을 조금 무마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피카오 코리아의 페이지 1의 모습이 더 공고화되고 고착화되는 모습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러면 느리지만 더 확실하게 저희는 그냥 뭐라 그럴까, 정점 찍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실제로 지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기 지방에서는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경의 기사가 좀 맞는 내용인지 그런 것들을 댓글로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피카오 코리아가 있다고 이미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나는 좀 대응 방식을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알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그런 내용도 댓글로 잘 적어주시면은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 그런 것들도 소개하면서 좀 같이 솔루션을 찾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